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해체 전략. 부제 한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중국의 해체. 즉 미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건데 대한민국의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미국은 왜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가? 미국은 왜 한미일 동맹을 필요로 하는가? 중국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강국이면서 동시에 산업적으로 5개가 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AI, 배터리, 원전, 방산. 근데 이 5개가 다 가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합동으로 대한민국을 방한한다. 다음 달 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미국 대선 앞두고 미국의 상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최측근 상원 의원들이 몽땅 대한민국 온다. 반중, 반북, 산업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방문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산업이 다 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일본입니다. 지금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국이 담당하던 생산기지를 해체시켜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나눠주고 인도를 키워주겠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30년, 40년의 세계 질서를 해체를 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그 문을 누구랑 같이 열겠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열겠다. 그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입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서 하반기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대선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최측근이 민주공화 가리지 않고 방한을 한다. 상원 의원들이 방한을 합니다.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벼랑 끝 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초당적인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와 해리스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지만 민주공화가 나눠 싸우고 있지만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주 1대사를 지냈던 빌 해거티 상원 의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국무장관으로 지금 유력한 사람입니다. 즉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대선 직전에 온다라는 거. 그만큼 대한민국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기업, 미국한테 무조건 필요한 기업입니다. 잘 지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서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공화당 쪽에 유력 인사만 오는 게 아니고 델라웨어 지역구를 이어받을 정도로 바이든과 굉장히 가까운 크리스 쿤스 현역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도 비슷하게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함께 가겠다 이런 성명을 대한민국에 와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진 의원들만 오는 게 아니고 미국 반도체 기업 AMD 퀄컴 최대 석유 가스 기업 컨티넨탈 리소스 임원들도 다 오고 게이 단렌의 주요 임원들도 오고 한국에도 기업 회장들이 온다. 모여서 뭐 하냐면은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주제로 행사를 가진다. 3국 간 유대도 더 강해질 거다. 이런 발표를 하고 공급망 에너지 협력 강화를 하고 대북 정책 및 대중 기조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요약을 하면 뭡니까? 첫 번째, 반도체 및 기술 에너지 협력 강화.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시키는데 필수적인 에너지 우리끼리만 공유하죠. 반도체 기술 중국 왕따시키죠. 글로벌 공급 안정망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자리, 중국과 북한을 함께 봉쇄할 수 있는 전략을 나누자. 그거를 누가 주도한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다. 여기에는 미국 내에서 여야가 없고 트럼프 해리스가 없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정도의 큰 책임을 분담을 하니까 미국이 최근에 파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구상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내보냈죠. 물론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 때도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중국을 쪼개는데 한국과 일본이 나선다면은 새로운 시대에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득을 주겠다. 지정학적 이득을 주겠다.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게 선언이 되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죠. 더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유 가치를 재확립하겠다. 대한민국 내에서.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룰을 뜨도록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 세 번째, 자유 통일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오케이 동의를 해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내부에서는 막 쪼개지고 정치적으로 비본질적인 얘기들이 막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담당하는 역할과 지위가 굉장히 크고 높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배터리, 방산, 원전 이거를 대한민국이 다 할 줄 아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도와주면 누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정도로 지금 관계가 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이 가져갈 권리와 이득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다시 한번 열린다. 미국 백악관의 당국자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 더욱더 결속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은 미국이 이거를 더욱더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북중러입니다. 북중러의 위협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군사연합훈련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공군훈련 닷새간 총 120시간 동안 2000에 출격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한미 공군훈련이 잦아지고 있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 가정을 하면서 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엔사 회원국도 참가를 해서 북한과 실전으로 싸우는 거를 훈련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은 한미일을 창을 삼아서 왜 중국과 북한을 쪼개려고 하는가? 이제는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 원전 생태계도 다 지금 유린하고 있죠. 배터리 다 장악하고 있죠. 배터리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들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금융 패권까지 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너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러우 전쟁도 도와야 돼. 이스라엘도 도와야 돼. 그래서 미국이 1대1로 붙으면 중국은 게임도 안 되는데, 너무 분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북중러를 압박할 수 있는 든든한 우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미일 동맹 왜 중요한가?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핵탄두 보유량부터 봅시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5,044개를 갖고 있어요. 러시아가 5,5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공격적으로 핵탄두 숫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500개로 늘어났어요. 북한이 50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은 미국이 밀리는 거예요. 미국만으로는 안 되고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냐,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따르면은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핵탄두 숫자를 빨리 늘리고 있다. 지금의 상승률을 보면은 2030년 무렵에 1000개까지 늘어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전력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핵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이 원자력 기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6개의 원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1개를 추가하겠다고 올해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 1등이 될 겁니다. 37조를 지금 연간 쏟아붓고 있는데, 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에너지 자급과 해외 국가들한테 원전을 이렇게 팔므로써 중국의 원전을 쓰는 국가들을 포로로 만들고,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혼내는 거라고, 미국이. 근데 최악의 경우로 베네수엘라, 이란을 잃었을 경우에는 석유, 석탄으로만 안 되니까 원전을 늘리겠다, 그쪽으로 가는 거고, 원전 수출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원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포로가 되죠. 왜 유럽이 러시아한테 끌려다녔습니까? 아니, 에너지 쓰는데 러시아가 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 내에 개발되는 거는 못 막더라도 중국이 수출하는 거는 때려 막아라. 전 세계 원전 점유율을 러시아, 중국이 80%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그 점유율을 좀 뺏어 오는 거를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원자력,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고, 다시 미국 내에 원전을 늘리는 쪽으로 바이든이 최근에 법안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갈수록 원전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가는데 원전 세계 점유율의 퍼센테이지를 뺏어와라, 이런 거를 만약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이 원전 신속 허가법에 서명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집트, 루마니아에 원전 수출했죠. 윤석열 정부 때. 체코까지 24조, 총 30조 규모의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이집트, 루마니아, 체코까지 지금 대한민국 나아갔고, 폴란드에 지금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도 수출하게 된다면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기술 협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을 당시에 닉슨 정부에서 막았어요. 왜냐면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자체로 하게 되면 핵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기술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처리도 안 되고. 근데 일본은 수십 년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술을 협력을 하게 되면 또 중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딱 바라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역사 문제로 그만 싸우라 이거야. 근데 이 와중에 뭐 윤석열은 조선 총독 보고 막 멋시게 또 막 일본이랑 전쟁하자 막 이러는 대한민국 좌파들 또 나타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중국은 딱 까놓고 말하면은 반도체 자금률이 굉장히 낮아요. 10%밖에 안 돼. 반도체를 하려면 소재가 필요하죠. 설계가 필요하죠. 아주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노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자체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못 따라오도록 사다리를 걷어 타야죠. 그죠?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설계를 잘하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소재 강국인 일본, 이런 기업들을 중국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서 미국 내로 정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한테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 가서 팔지 말아라. 중국이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와서 팔아. 그다음에 혹시나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거나 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수급받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눈치를 채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반도체 기업이 그럼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걸 본 유럽은 중간에서 반도체 기업을 하이제킹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20%까지 확대를 하겠다. 148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각축전에 지금 덤벼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파운드리와 메모리 분야에 삼성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골고루 다 잘하는데 소재 분야에 굉장히 강하고 설계도 잘하고 이런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와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 그럼 대만의 전략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사우디랑 생존 전략이 비슷합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에너지, 석유를 미국한테 주고 결제를 할 때 다 달러로 결제를 할 테니까 기축통화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줄 테니까 사우디 안전을 미국이 책임져 달라.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부딪히면 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세계의 군사력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TSMC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의 TSMC 공장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독일 공장에 착공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내에 1공장 지어줬고 두 번째 공장도 추진 중이다. 대만은 보험을 들은 거예요. 이 국가들은 반도체가 성장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TSMC로부터 파운드리 기술 이전을 받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가들은 TSMC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뭘 줘야 되죠?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반도체 점유율이 50%였어요. 전 세계 점유율이. 근데 여기가 삼성과 TSMC한테 뒤지면서 현재 10%까지 줄어든 상태야. 일본은 지금 이를 갈고 있죠. 2027년까지 TSMC와 미국의 설계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2나노미터 칩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삼성을 잡겠다는 겁니다. 대만이랑 미국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그 지렛대는 뭐죠? 중국을 해체하고 있는 시대니까 일본이 필요하지?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어떤 책임을 짐으로써 어떤 권리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 각 국가들이 머리를 막 빨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여기서 AI, 반도체, 방산 이런 것들 주요 산업들이 치고 나가려면은 일본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도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본은 중국이 쪼개지는 시대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이득을 이미 챙기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일본은 공짜로 합니까? 베트남 안보 지켜주죠. 필리핀 안보 지켜주죠. 미국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공군기지 만들어주지. 이런 식으로 이득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 미국은 더 강력한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총괄자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케빈 로버츠 회장인데 중국이 대만 침공 때에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해야 된다. 중국이 대만을 혹시나 침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루트는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일본만 하잖아요. 핵심 이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일본한테 거의 다 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Mandate for Leadership이라고 The Conservative Promise, 보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담은 겁니다. 이거대로 트럼프가 정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만든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이 무슨 말을 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도 군사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기도 하고 태평양 안보에도 연결이 되고 미국의 이익에도 연결이 된다. 혹시나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져가려고 덤빌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공동의 방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역할을 해놓은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나서서 국제사회한테 대신 얘기해 줄 거예요. 북한 원래 수천 년간 대한민국 땅이었다.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과 필리핀의 활용 가치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감당하는 역할이 뭐죠? 중국의 해상 진출을 봉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대한 인력 시장이에요. 필리핀, 베트남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히토류 매장을 자랑하는 게 베트남이고 니켈 생산량이 2등인 게 필리핀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한테 미국이 원하는 게 뭐죠? 무기 수출해. 군사적으로 도와줘. 군사협정 맺어. 너네 중국 눈치 보기 싫지. 한국, 일본, 베트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장 다 있다니까? 잘 지내면 너네한테도 좋아. 이 베트남, 필리핀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쫙 크는데 그 경제 성장할 때 많은 수입을 해야 될 텐데 베트남, 필리핀 잘 지내면은 너네도 수출 많이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필리핀, 베트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에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전략자 동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은.
보면은 우리나라랑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원전으로 연결된 체코, 필수적으로 반중을 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국가들끼리는 전략적 동반자로 불러요. 필리핀과 호주도 서로 전략적 동반자로 부르고, 최근에는 필리핀과 FTA까지 체결했죠. 작년 11월에 체결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한국과 필리핀 외교장관 회의도 조만간에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 한국과 필리핀이 가까워져야 되는 당위성을 제가 이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위성 위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이 왜 또 중요하냐, 뜨는 시장이다, 뭐 그거 당연하죠. 안보적으로 중요하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니켈 생산량 2등이란 말이야. 인도네시아가 생산량 1등입니다. 니켈 생산량 1등이야. 근데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 인도네시아 중국 커넥션이 싫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한국 또는 일본이 필리핀의 손을 잡고 니켈 시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 필리핀은 또 왜 중요하냐, 일본과 필리핀과 미국이 뭘 추진하고 있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중국이 1대1로를 견제할 수 있는 인테 인프라 투자 구상을 발표한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한테 빚을 지게 만들고 위안화로 돈을 갖게 만들므로써 위안화 결제량을 늘려서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에 도전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테 인트라 투자 구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선봉장으로서 필리핀이 선택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교전을 펼쳐가야 우리나라가 그나마 새로운 시대에 미국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로부터 필리핀은 HD 현대중공으로부터 초계함 수입을 했습니다. 국산 KF-21 전투기도 필리핀이 지금 필요로 한다. 최근에 기사가 나왔어요. 막 연결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좋은 겁니다. 왜? 무기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원전까지 들어가면 더 좋은데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이제 수출품 같은 게 이제 필리핀에 막 들어가고 있고, 대한민국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럼 필리핀은 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무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싸우다가 백끼리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언제든지 중국과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죠. 필리핀 주변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해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쪼개는데 한미일 삼각 동맹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무기 K9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지위에 도전한 국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패퇴시켰고, 소련을 붕괴시켰고, 독일과 맞서 싸웠죠. 근데 중국이 30년간 가만 보니까 글로벌 경제를 도와주고 생산 기지로 활동을 하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데 도움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하고 지정학적인 도전을 하고 미국의 기술을 탈취해가고 미국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고, 반도체, 원전, 핵무기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게 바로 중국이죠. 이거를 혼내줘야 되는데, 중국을 혼내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이 담당하던 노동력, 이게 있는데 한 방에 그냥 쳐버리면은 국제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게 멕시코, 인도,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의 노동시장이 분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국가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들을 도와주려면은 미국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한국과 일본 너네가 나서라. 그래서 필리핀과 베트남이 뜨면 뜰수록 중국이 약해지는 거고, 반도체 부분도 사다리를 걷어차려면은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국에서 다 빼내는 거고,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기술이 더욱더 늘수록 원전 수출도 많이 하게 될 건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 중국의 세계 원전 점유율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한국의 위상과 지위가 굉장히 지금 크고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의 현 수준과 현 레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미국이 해달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주면은 뭘 줄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챙겨야 되죠. 방산 챙겨야 되죠. 원전 수출 챙겨야 되죠. AI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레이스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이 산업들을 다른 나라들한테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다? 미국이 요구하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